안녕하세요. 안녕캔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로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단축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우스로 기능을 찾아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단축키를 씀으로써 시간 활용하기에 훨씬 편하시게 될 거고 더 간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응용된 단축키는 같이 작업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리드 보시면은 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 박스를 보시면 여기서 저희가 먼저 선택할 부분은 선택 툴 W키예요. W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G키를 눌러보시면 바로 붙어서 클릭하지 않아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R키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R키는 회전 툴이에요. 선택한 상태에서 S키 마우스 우측 좌측 클릭하지 않은 채로 우측 좌측 하면은 스케일이 알아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N키를 눌러보시면 우측에 있는 요 바 있죠. 요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키를 누르시면은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툴 있죠. 그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함으로써 작업 영역을 좀 더 키우고 줄이고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를 만약에 지운다고 하면은 X키를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셔도 되지만 선택을 하시고 그냥 딜리트를 누르셔도 메쉬는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쉬를 같이 생성을 해볼 거예요. Shift A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add 바가 쭉 뜰 거예요. 여기서 메쉬를 누르고 여기서 저는 큐브를 한번 해볼게요. 큐브가 다시 나왔어요. 이 큐브로 다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또 저희는 엑스레이 모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엑스레이 모드 하면 Alt Z예요. Alt Z를 누르면 투명하게 저 뒤쪽까지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모드가 왜 필요하냐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탭 키를 누르고 선택을 했을 때 뒤쪽 면에는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저희는 엑스레이 모드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돌렸을 때 다 선택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요렇게 작업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편집 모드로 바꾼 키는 탭 키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많은 기능들이 생겨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Alt Z를 누르고 엑스레이 모드를 비활성화 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D Shift D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만약에 합쳐 볼게요. Ctrl J를 누르시면은 요렇게 붙습니다. 네, 요렇게 붙고 다음으로 나가서 요거를 놓고 이제 점선면에 대한 단축키를 한번 알아볼게요. 점선면은 일단 키보드에 보시면은 우측에 있는 숫자 키패드는 움직이면은 카메라가 조정이 될 거예요. 카메라가 조정이 되는데 위에 있는 숫자는 아마
카메라가 조정이 되지가 않을 겁니다. 일단 점선면 하기 전에 여기서 에딧 들어가서 프리퍼런스를 눌러보시면 이쪽에 왼쪽에 인풋이라고 보일 거예요. 인풋에서 여기 에뮬레이트 넘패드를 누르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눌러도 카메라가 작동이 될 거예요. 하지만 풀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위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눌러도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탭 키를 누르고 그럼 에딧 모드로 전환이 되죠. 여기서 자 위쪽에 있는 숫자 1번 어떻게 되겠어요? 점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번 선이 선택이 되죠. 요거 보고 엣지라고 하는데 엣지가 선택이 되겠죠. 3번 면이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에뮬레이트 넘패드를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1번 어떻게 돼요? 요게 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걸 풀으면 다시 1, 2, 3 점선, 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우측에 있는 키패드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눌러볼게요. 1번 그리고 3번 7번 9번 제가 지금 1379를 누른 이유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1번 눌렀을 때 프론트 올소그래픽이라고 있을 거예요. 앞면이에요. 정말 도면 펼쳐놓은 것처럼 지금 된 상황을 올소그래픽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만약에 투시를 주겠다. 5번을 누르시면 돼요. 5번을 누르고 하면은 이게 풀렸다가 다시 퍼스펙티브가 적용됐다가 그렇게 될 거예요. 올소그래픽, 퍼스펙티브 두 가지. 그리고 1번은 프론트, 3번은 라이트, 우측, 7번은 탑, 상단이죠. 그리고 9번은 바텀이죠. 바닥이죠. 밑에, 밑면. 그리고 제가 2, 4, 6, 8을 안 누른 이유는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1번 누르고 프론트에서 2번 어떻게 돼요? 유저 올소그래픽이라고 해서 각도가 여기서 조금씩 바뀌죠? 다시 돌아가서 4번 다시 돌아가서 6번 8번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시나요? 약간 45도 틀었을 때 기준점에서 45도 틀었을 때 동서남북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실 수 있고 다음으로는 다시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다시 이렇게 디폴트 상태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A를 눌렀더니 전체가 선택이 돼요. 한 번 더 누르니까 풀리죠.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브젝트만이 아니라 라이트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전체 선택이 다 되겠죠.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다음으로는 이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아까 탭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탭키에서 요게 뭐라고 했어요? W키 이거는 커서인데 요거 이제 스페이스바고 무브 했을 때 G키라고 했었죠? G 하면은 탭키를 누르고 밑에 있는 에딧 모드를 비활성화 시킨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겠죠. G키 눌렀을 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S키 스케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R키 로테이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게 다 공통점이긴 한데 여기 G키 있었죠. G하고 X, Y, Z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X가 빨간색, Y가 초록색, Z가 파란색이에요. 근데 지금 그건 꺼 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G키를 누르고 X키를 누르면 X 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요. G키를 누르고 Y를 누르시면은 Y 쪽으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케일. 스케일도 S를 누르고 Z를 누르면 이렇게 세로로만 왔다 갔다 하고요. S를 누르고 X를 눌렀을 때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겠죠. S를 누르고 Y를 눌렀을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다음으로는 R키, R, Y를 눌러볼게요. 한쪽으로만 돌죠. 그리고 R 누르고 Z 이런 식으로만 돌죠. R 누르고 X 이런 식으로만 돌아가죠. 네, 저희가 기본적인 툴을 다 했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트랜스폼이라고 해가지고 T키를 누르면은 작동을 하는 거기는 한데 에딧 모드에서 탭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럼 에딧 모드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쪽에서 많이 쓰는 게 익스트루드 리지온이라는 거예요.